이번 아이폰 12 모델은 전작인 아이폰 11보다 배터리 용량이 10%가량 줄었습니다. 아이폰 12 모델을 기준으로 배터리 용량은 2815mAh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A14 바이오닉 칩셋의 효율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이폰 최초로 5G를 사용하고 있고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특히 해외 미디어, 폰 아레나에서는 아이폰 12로 3D 게임을 플레이하면 아이폰 11에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준다는 테스트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를 절약하는 설정을 적용해서 배터리 타임을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팁들 중에서 본인 사용 환경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적용해서 배터리 절약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진행되니까요. 필요하신 내용은 일시 정지 후에 자막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바로 가시죠.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 기능은 우리가 앱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정보를 최신화시켜주는 한마디로 보이지 않아도 일을 하는 기능입니다. 당연히 배터리를 더 소모하겠죠. 설정에 일반,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에 가보면 백그라운드 새로 고침을 완전히 꺼버리거나 앱별로도 끌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설명에도 이 설정을 끄면 배터리를 줄일 수 있다고 써있네요. 편한 대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이 설정을 끄면 걱정되는 게 카톡 같은 메신저 어플일 텐데요. 이 기능을 꺼도 알림을 받으시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앱별로 배터리 소모량을 확인해서 배터리를 불필요하게 많이 잡아먹는 앱을 찾아볼게요. 설정에 배터리로 들어가시면 앱별로 배터리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과도하게 배터리를 소모하거나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도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고 있다면 해당 앱을 삭제하거나 조금 전에 살펴본 백그라운드 제한을 걸어주세요. 아이폰이 5G로 출시가 되면서 새로 생긴 설정이 있는데요. 설정에 셀룰러 데이터 옵션, 음성 및 데이터로 가셔서 5G 사용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5G 요금제를 사용한다는 기준으로 설명하면 5G 우선은 최대한 5G를 사용하면서 최고의 속도를 내지만 배터리가 빨리 닳고요. LTE는 말 그대로 5G는 사용하지 않고 LTE만 사용하는 대신 배터리 소모가 적겠죠. 자동은 그 중간이고요. 해외 배터리 테스트 결과 5G 사용이 배터리를 20% 정도 더 소모시킨다고 하니까요. 이 설정이 꽤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지역이 5G가 잘 안 터지고 속도도 잘 안 나온다. 배터리를 절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TE로 쓰시는 걸 추천하고요. 배터리보다는 데이터 속도가 중요하시다면 5G 우선이 좋겠죠. 물론 그 중간인 자동으로 타협을 보셔도 되고요. LTE 요금제를 쓰신다면 당연히 LTE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아이폰 12는 OLED 디스플레이라서 검은색을 표현할수록 배터리를 적게 소비하고 흰색을 표현할수록 배터리 소모가 많아집니다. 특히 OLED는 검은색을 표현할 때 소자를 꺼버리기 때문에 검은색이 가장 눈이 편하고 자연스러운데요. 배터리 절약이나 눈 건강을 위해서 다크 모드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어 센터를 내려서 화면 밝기를 길게 누르셔서 다크 모드 설정을 켜주세요. 디스플레이는 배터리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밝은 화면으로 쓰지 않도록 적당히 밝기를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매번 화면 밝기를 조절해주는 게 아니라면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자동 밝기를 쓰시는 것이 배터리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정에 손쉬운 사용,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 여기 맨 밑에 자동 밝기를 켜주시면 됩니다. 아이폰을 그냥 놔두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죠.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의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설정에 디스플레이 및 밝기, 자동 잠금에서 그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0초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배터리 절약에 도움이 되겠죠. 앱에서는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치를 파악해서 공유하는 것도 GPS나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설정에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셔서 위치 공유가 필요 없는 앱은 위치 접근 허용을 안함으로 바꿔주세요.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은 자동으로 아이클라우드에 백업이 되면서 같은 아이디를 쓰는 다른 애플 기기에도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거든요. 이 설정이 편리할 수도 있지만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을 다른 곳에 있는 아이패드로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좀 불편하겠죠. 더구나 사진을 찍을 때마다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느라 배터리와 데이터를 소모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설정을 꺼줄게요. 설정 화면에서 본인 이름을 누르시고 아이클라우드 사진에 들어가서 동기화를 꺼주시면 됩니다. 애플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자동으로 분석해서 보내지는 이런 데이터들로 인해서 배터리 소모가 증가한다면 끄는 게 낫겠죠. 이 설정을 끄는 방법은요. 설정에 개인정보 보호, 분석 및 향상에서 아이폰 분석 공유와 시리 및 받아쓰기 기능 향상, 아이클라우드 분석 공유 이 세 항목을 꺼주시면 됩니다. 시리는 잘 사용하면 아주 편한 인공지능 서비스인데요. 항상 시리야 하는 말에 반응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배터리를 더 소모하게 됩니다.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서 시리를 이용하는 것이 배터리 절약이나 오작동 방지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불러서 호출하는 시리 설정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시리 및 검색에 들어가셔서 시리야 듣기 항목을 꺼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시리가 필요할 때는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서 이용하세요. 아이폰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화면 전환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설정을 조금만 양보하면 배터리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설정에 손쉬운 사용, 동작으로 가면 동작 줄이기 항목이 보이는데요. 이 항목을 켜주시면 화려했던 애니메이션이 조금 줄어드는 대신 배터리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줄어든 애니메이션 덕분에 폰이 빨라졌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빨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절약을 위해서 아이폰 기본 기능인 저전력 모드를 켜는 것도 간편한 방법이에요. 설정에 배터리로 가서 저전력 모드를 켤 수 있고요. 간편하게 이용하시려면 설정에 제어센터에서 저전력 모드를 추가해 놓으면 상단 제어센터에서 더 편리하게 저전력 모드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전력 모드를 켜면 배터리 아이콘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이폰의 메일 앱은 새로운 메일이 도착하면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한 메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 도착한 메일을 바로바로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은 이 설정을 꺼서 좀 더 배터리를 절약해 보겠습니다. 설정에 메일, 계정, 데이터 업데이트에서 푸시를 꺼주시고 메일을 가져오는 시간 간격을 수동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제 메일 알림은 오지 않고 메일 앱에 들어갈 때만 메일 데이터를 새로 받아오게 됩니다. 알림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앱들은 알림을 꺼주세요. 설정에 알림에서 앱별로 알림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애플 TV 알림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애플 TV로 들어가서 알림 허용을 꺼주시면 되겠죠. 아이폰을 들면 화면이 바로 켜지는 이 설정은 편하기는 한데요. 불필요하게 화면이 켜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배터리 절약을 위해서 이 설정을 끌게요. 설정에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가서 들어서 깨우기 항목을 꺼주세요. 간단합니다. 앱스토어에서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는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정에 앱스토어로 들어가 보면 여러 항목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자동 다운로드 항목은 다른 기기, 예를 들어서 같은 아이디를 쓰는 아이패드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아이폰에도 동일한 앱이 자동으로 다운되는 설정인데요. 필요 없다면 꺼주시고요. 자동으로 앱 업데이트를 받지 않으시려면 이 항목도 꺼서 필요할 때만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비디오 자동 재생도 끔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앱 내 평가 및 리뷰, 이 항목은 웬만하면 꺼두세요. 자꾸 앱을 평가해달라는 귀찮은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습관적으로 최근 앱 창을 열어서 앱을 닫아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앱을 매번 재실행해야 되는데 이때 배터리를 더 소모하게 되니까요. 습관적으로 최근 앱들을 닫지 않도록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재부팅을 시켜서 아이폰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유지시켜주세요. 불필요한 백그라운드 앱들과 과도한 램 점유를 방지해서 배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비노트였습니다.